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자본 통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즈벨트가 1933년 대공황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기간까지 자본 통제를 실시한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리세션과 제3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미국이 또다시 자본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명한 투기꾼이고 활동적인 국제 투자자 닉 지안브루노가 미국에서 자본 통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의 예측을 소개하겠습니다. 절박한 정부가 여러분의 돈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된다면 가능한 한 많은 돈을 가져갈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귀화의 현지 통화가 엄청난 평가절하를 겪고 은행 예금이 갑자기 어제보다 몇 분의 1만큼 가치가 떨어지거나 정부가 긴급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방법이나 구실이 무엇이든 결과는 항상 동일합니다. 즉 귀화로부터 정부로 부가 이전되는 것입니다. 이 친숙한 이야기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전개되었습니다. 패턴은 명확하며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누구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일부 정부는 필사적이고 잘못된 해결책으로 자본 통제에 의존할 것이며 이는 일반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레바논, 베네수엘라, 아이슬란드, 그리스, 키프로스, 터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인도, 한국 등 기타 수많은 국가의 정부가 최근 자본 통제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본 통제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본 통제가 미국에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전에도 있었고 곧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1933년 행정명령 6102호를 통해서 루즈벨트가 미국인에게 10년 징역형과 1만 달러 벌금, 오늘날 가치로 24만 2천 달러입니다. 을 위협하면서 금을 미국 달러로 교환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부의 공식 금 환율은 불리했고 구매력의 약 41%를 몰수한 셈입니다. 미국 정부는 1974년 개인이 금 소유를 허용할 때까지 41년 동안 개인이 금 소유를 계속 금지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미국에서 자본 통제를 시행한 이렇게 분명한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달러 중심의 명목 화폐 시스템이 놀라울 정도로 자멸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글로벌 엘리트들조차도 이를 보고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레이트 리셋에 관해 이 모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자본 통제도 그 일부가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다른 구실과 새로운 행정명령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뿐입니다. 자본 통제가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그들이 설정한 공식 환율로 외화 또는 금을 구매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항상 자유시장 환율보다 불리합니다. 이러한 공시 환율과 실제 자유시장 환율의 차이는 정부로 부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자본 통제의 또 다른 형태는 국제송금이나 외국 자산 구매에 대한 높은 세금입니다. 또한 정부는 외국 자산의 소유를 금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부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단호하게 금지할 수 있습니다. 자본 통제는 항상 정부가 국경 내에 돈을 가두어 돈을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믿도록 유도하는 선전 캠페인도 필요합니다. 정치인이 자신들을 공격자가 아닌 구원자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주류 언론은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증폭시키려고 통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불충한 시민이나 그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악마화할 것입니다. 자본 통제는 언제나 더 나쁜 일의 전주곡입니다. 자본 통제 이후 수시간 또는 수일 안에 자본 몰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들이 자본 통제를 할 때 제가 발견한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큰 붉은 깃발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경고 신호는 정부 관계자가 자본 통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 관료나 정치인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아마도 곧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관료 입에서 나온 아니요, 물론 아닙니다의 실제 의미는 내일 일어날 수 있다입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부인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옛말과 같습니다. 이런 속임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치인과 중앙은행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대중을 놀라게 해야 합니다. 관료들이 거부 소식을 듣게 되면 자본 통제가 시행되기까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이 자본 통제를 한다면 그것은 거의 틀림없이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치를 메이저 워 대전쟁 때문일 것입니다. 러시아 해외정보국 세르게이 나리시킨 국장이 CIA와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리시킨은 2022년 11월 미국 CIA 국장 윌리엄 번스와 통화했고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만났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논의가 잠재적인 핵무기 사용의 결과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번스는 러시아 관리들과 나눈 논의가 낙담스럽다고 전했고 러시아의 정보국장이 매우 반항적인 태도와 자반심과 오만함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해외정보국 국장 나리시키는 번즈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작전 목표를 달성하려는 러시아의 결의를 반항적이라고 인식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사무적인 대화에서도 여전히 이데올로기적 진부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러시아의 최고 스파이가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가 여전히 미국을 가장 위험하고 타협할 수 없는 지정학적 적수로 간주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중국이 화요일 대만 기업의 중국 증권거래소 상장을 장려하고 대만 국민이 중국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대만과의 통합 발전을 향한 새로운 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항공모함 샨동이 이끄는 항공모함 타격단과 영공 침입의 증가를 포함하여 이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과 2척의 항공모함과 여러 척의 현대식 수륙양용 수송부두와 상륙함을 취역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만 해협의 군사력 불균형이 왼쪽 데이터에서 보듯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붉은색 부분은 중국의 군사력이고 이 짙은 검색 부분은 대만의 군사력입니다. 거의 전부가 다 붉은색 중국 군대 군 병력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 공군 사령관 찰스 큐 브라운 주니어에 따르면 중국이 미군의 전현직 군 인력을 빼돌려서 인민해방군의 전투력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공군 요원들에게 배포한 문서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군대 침투를 경고했습니다. 브라운은 중국이 당신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기를 원한다면서 미국과 나토에서 훈련받은 전문 분야와 경력 분야의 군사 인재가 제3자 기업의 표적이 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즈벨트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자본 통제를 했듯이 미국이 경기 침체와 러시아 및 중국과 제3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자본 통제를 단행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